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오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도는 23도고 온도는 23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이틀 대신동에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토요일 밤 이틀 밤 자고 조금 전에 이렇게 김해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주변에 제가 앉아있는 저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그래 담배꽁초가 옆에 있는 걸 보고 도저히 그 유튜브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성격에 그런 걸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게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꽁초하고 줍는 그 통을 좀 구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청소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흡연하지 말라고 거기 써붙여 놨거든요. 써붙여 놨는데도 그냥 담배꽁초만 버린 게 아니고 음료컵도 버려놓고 심지어는 담배 다 피우고 난 그 빈갑 그것도 버려놨더라고. 한글 못 읽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그래 버리는지 많이 버려놨더라고. 참 우리 여기 이제 주민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됩니다. 제가 유난히 이렇게 좀 주변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게 얼마 전에 그게 부산 서구 대신동에 보면은 옛날 그 동아고등학교 자리에는 거기도 아파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었고 그 동아고등학교 있던 자리 바로 그 옆에가 롯데캐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롯데캐슬을 한번 갔습니다. 한번 영 구경하기도 싶고 이래서 가면은 저는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이래 보면은 얼마나 이 청결 상태를 이렇게 보거든요. 관심이 그렇게. 그래 보니까 그게 참 진짜 군데군데 담배꽁초가 많더라고. 그게 또 롯데캐슬도. 그리고 담배 피우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흡연자들이 좋은 말로 말하면 애연가들이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까지 가지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그 동이 한 9개 동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피우고 이제 아무데나 버리니까 군데군데 써붙여 놨더라고. 여기서 담배꽁초를 여기서 함부로 버리면 되겠습니까? 양심 이런 것도 있고 흡연 금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도 있고 흡연을 하면 당신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붙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아파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얼핏 들여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신경 써가 자세히 보면은 풀밭이나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은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요.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일요일이고 이틀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과자 먹고 나면 껍질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군데군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죠. 이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걸 시켜야 되는데 잘 안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복장이 늘 이렇습니다. 흑영용 신인님 여기 이제 용안이 있는 이런 티셔츠, 그리고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뭐 버스 아니고 경전철 아니고 이렇게 쭉 뭐요 주민들 보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해가 다녀요. 보면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85 인구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5,200만 명, 그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비교육자다, 흑영용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을 대상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고 다녀요.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흑영용 신인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이번에 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때에 약 20%가 투표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79.4%인가? 그러니까 약 80%라 보고 20%는 투표 자체를 안 했어요. 유권자가 4,400만 명이니까 거기서 20% 같으면은 880만 명, 이 정도가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뭐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제 사전 투표는 또 이틀을 주었다고. 그런데도 참 그래도 뭐 못한 사람들이 없게끔 하거든요. 그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요양원 같은 데도 다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투표 관심이 없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투표 안 한 사람이 한 880만 명 정도 안 되겠어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내 같은 경우는 참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흑영용 신인님께서 나왔으면은 그럼 100% 흑영용 신인을 찍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합니다만은 흑영용 신인님께서 이번에 피선거권이 없어진 것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말이지, 결혼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5,200만 명 가운데 미혼자 빼면은 결혼한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미혼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혼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4,200만 명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미혼자가 2,0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결혼한 사람은 3,200만 명은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그래 있다가 80살 넘어서 있는 사람은, 80살 넘어서 있는 그 여성분들은 50%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80세 넘은 이제 여성분, 할머니들을 쫙 모여가지고 거기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부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건 그렇고, 결혼해가지고 1년을 살았든지 뭐 50년을 살았든지 60년을 살았든지 같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을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당신 남편 아니다, 이 사람 당신 마누라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거잖아. 또 그와 같아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은 뭐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 보통 보면 자식이 뭐 없는 사람들도 있죠.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자식이 없잖아. 그죠? 한덕수 부부도 자식이 없지.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이는 다 있다고. 그런데 1년을 키웠든지 10년을 키웠든지 20년을 키웠든지 40년을 키웠든지 간에 자기 자식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안 그래요? 이거는 내 아들이고 이거는 내 딸이고 분명하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 사람은 너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와 같아요.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유가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고. 30년, 40년 동안 살았던 자기 부인이나 남편 보고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당신 마누라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은 그 판결하는 판사가 잘못된 거라고. 안 그래요? 고소한 그 당사자가 잘못되고 기소한 검사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단 말이야. 사필 규정이단 말이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억울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바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번에 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해서 내가 허경영 신인을 뭐 칸이 있어야 죽지 없잖아. 출마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이제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찍을 때는 나는 이재명 씨를 지지했어요. 이재명 씨가 유일하게 그 후보자가 뭐 이번이 김문수고 뭐 또 권영국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준석이도 나오고 이래 있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가 강의 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도둑놈이 많다는 것은 이제 허경영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허경영 말을 빼더라고요. 모모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허경영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한다는 말도 했고. 그리고 그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의 신인님의 그 정책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이분이. 많이 반영해요.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전 국민 모두 다 1인당 25만 원에 이제 그 지역화폐를 주려고 하는 것도 허경영 신인님의 저거는 기본소득이라 그러는데 국민 배당금을 이제 이 사람이 그 정신을 알고 그것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죽을 때에 이재명 씨를 죽을 때에 좀 기도하는 마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지 자기도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때 자기도 1번 찍었지. 찍을 때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 납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손을 받치고 떨리지 않도록 손을 한 손으로 받치고 찍었다 그러더라고. 뭐 나도 그 정도까지는 됐다고. 그래가지고 찍고 기도를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해 달라고 말이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나. 주변을 참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서대신동이죠. 부산 그 롯데 개설 가도 담배 공처가 이렇게 보면 풀밭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물론 뭐 청소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은 얼핏 보면 깨끗하지만은 버리는 사람은 항상 버려요. 참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선진국이지. 아무데나 그 담배 공처 버리면 되는가 그게. 지금 하늘궁 소식은 그렇습니다. 그 5월 16일 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의정부 경찰서 이제 가셔가지고 그 유치장에 이제 가셨죠. 그 유치장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계시다가 이제 또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결수에 이제 그 방에 가신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늘궁에서 나오신 지가 오늘로서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영의 몸이 돼 있고, 지금 어젠가 토요일, 금요일 같네요. 금요일 날, 13일 날, 그게 우리 김효건 우리 대천사님께서, 그때 우리 카톡방에 지금 이제 장관직들, 임명직들을 국민 추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기획부 장관으로 이제 허경영 신임을 추천하면 좋겠다.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올리나서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나도 그걸 점심시간에 했는데 그 오후에 되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취소하기가. 그래서 그냥 나눴습니다. 억지로 취소하려면 또 할 수는 있겠던데, 또 어떤 방에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 하면 회원 등록을 해야 되고 뭐지 복잡하더라고, 취소하기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천은 안 하고 내가 취소는 못 하고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지금 어제 토요일이죠. 6월 14일 날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제 지시 사항이죠.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지시 사항은 이제 고소한 우리 회원님들이죠. 한때는 허경영 신임님을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한때는 2022년 3구 대선 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죠. 그때 대통령 선거에도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안티들 중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고소도 하고 이랬는데, 그 고소한 사람과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주고받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제 그렇게 했고, 또한, 이것은 백궁에서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온천하에 바로 이제 밝혀지가지고, 다시 백궁으로, 하늘궁으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 이동섭 사회자님께서 이제 그 사회를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의는 1041회 강의를 재생을 했거든요. 1041회가 거기 언제쯤 하셨느냐 하니까 2016년 8월 27일인가 하신 거거든요. 2016년 8월 말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전 투구, 제목이 그래요. 이전 투구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렇던데, 그때는 제가 이제 2016년 5월 달에 회원 등록을 하고, 2016년 이전에 2014년, 2015년 아마 2년간 그 허경영 신임님의 유튜브 강의를 엄청 많이 들은 상태에서 2016년 5월 달에 회원으로 등록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강의 마치고 9, 10, 11, 12, 1, 2, 9, 10, 11, 12, 1, 2, 6개월 뒤에 2017년 3월 1일 날에 이제 국가혁명연대가 이제 발족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허경영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해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해인 시대의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 이제 허경영 그 유튜브가 나왔을 때에 2014, 2015, 2016년 요 3년간 허경영 신임의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국가혁명연대를 2017년 3월 1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2017년에 이제 그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2017년
3월 31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날짜가 그래요. 2017년 3월 10일 날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됐고, 그리고 특검에 들어가 가지고 2017년 3월 31일 날 이제 구속돼 가지고 수감됐으니까 약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대통령 출마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비가 오네.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그때 2017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박경린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국가혁명연대 그 조직망을 짤 때 그분이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탄원서도 이제 넣을 땐 탄원서 약 한 10,000명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저는 또 개별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교안인데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그 당시에는 국가혁명당이 없었지. 허경영 우리 총재님을 사면 복권시켜라. 왜냐하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사면 복권시켜달라. 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 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뒤로부터 뭐 한결같이 내가는 뭐 한순간도 지금 변함없이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뭐 대통령 반드시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한결같이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출마도 못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또 이제 현재는 좀 이렇게 영의 몸이 돼 있고 그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고 그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졌고 그전에는 2020년 이제 4.15 총선에 이제 한 사람도 당선 안 됐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나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운수는 원은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루스 기두에서 무기로 굽이치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네. 그래서 이 운수라고 하는 것은 선우천이 교체되는 이때에 또는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초종교의 시대가 열리는 이때에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 신인님은 판밖에서 온다 그랬다고 강정산이 말이란 말이에요.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에 무슨 기독교다 불교다 또는 강정산을 믿는 단체다 대순이다 뭐 정산도다 여기서 놓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완전 이분은 종교인이 아니면서도 종교인이고 그런 거 재정 일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경영 신임은 틀림없다. 나는 이때까지 뭐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보니까 정말 거기에 오늘 조성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그 산고를 치르고 있다. 산고가 이제 진통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리라 나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런 복장을 입고 어디 같이 뭐 아는 사람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이 복장 안 하면은 만난다 그래요. 뭐 그럴 때는 내가 이 복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장 입고 이제 어디 가서 또 뭐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내 지인이 그래요. 그리고 어떤 또 이제 모임이 있으면은 절대로 허경영의 히읗도 발음하지 마라. 그러면 오고 만약에 또 이제 그 모임에서
허경영이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하고 이제 뭐 거기 가서는 많이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요. 허 선생 요즘 어째 돼가 그러면서 내를 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다 뭐 나는 끄떡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 허경영 우리 국가 신인님을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5,200만 명, 전 세계 인류로 보면은 85억의 인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간들을 속에는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다 틀려요. 얼굴이 다 틀리다고 안 틀립니까? 얼굴이 다 틀리는데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가? 그런 분을 내가 아주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사람 얼굴이 이제 잘생겼다 하면은 영화 배우가 잘생겼죠. 영화 배우. 나는 뭐 우리 한국의 영화 배우가 뭐야 장동건인가? 현빈인가 이런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잘생겼는지 모르겠고 뭐 남들이 그러니까 그 잘생겼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 저 남자 얼굴 진짜 잘생겼네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때 게리 구프가 나와요. 영화 배우 이제 그 여주인공은 잉글리트 버그만이고 할 때 그 게리 구프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영화 보면서 막 잉글리트 버그만하고 같이 이제 그 연기할 때에 그 게리 구프가 엄청 잘생겼대요. 저 사람 참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모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Love is Many's Friend Sing이라고 돼 있는데 윌리엄 홀덴이죠. 윌리엄 홀덴하고 여성 배우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윌리엄 홀덴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 든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리 페이지 또 아주 잘생겼어요. 진짜. 여자들은 뭐 잘생겼다는 거는 그 꽃과 같으니까 꽃이 한동안 이러고 보면 막 예쁘잖아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면 완전히 시들시들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별로라. 나는 어떤 여자들을 봐도 그래요.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도 그리고리 페이크하고 같이 이제 그 로마 휴일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은 진짜 완전히 여신이지. 그런데 지금 그 오드리 헵번 죽기 전에 아프리카 애들 구호하러 갈 때 이렇게 보면은 자갈치 시장에 있는 생선 파는 할머니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갈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라서 미안하지만은 똑같아요. 어느 이름 없는 노인당에 있는 노인 할머니하고 오드리 헵번하고 이거 갖다 대면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늙으면은 쭈글쭈글하고 다 그러니까 쭈글쭈글하대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남자로서는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한 사람이 윌리엄 홀덴이란 말이야. 그리고리 페이지나 게리 구프 이런 사람들은 잘생겼죠. 그런데 그 잘생긴 것도 차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또 바보 멍충이잖아. 그런데 나는 정말 잘생긴 사람을 봤다고.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고현봉 목사님. 기독교에 내가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화신. 기독교가 인격화돼서 우리한테 앞에 나타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거함에 영광 중에 영광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그 당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간으로 강림해가지고
우리 속에 같이 거한다. 뭐 이렇게 느꼈다고. 예수를 그래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 뭐 예수는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뭐 태어났다 죽은 사람이고 부활해가지고 성천한 사람이고 나는 내 생전에 내 당대에 예수를 본 적은 없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가 보았다고. 17살, 18살, 19살, 20살 때 4년간을 옆에서 보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만큼 더 잘생긴 남자를 못 봤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고인범 목사님만큼 진짜 그 영화 배우 그리고르 팩이나 윌리엄 홀덴이나 게리 구프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틀리지. 그런 사람들은 뭐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지는 않았잖아. 우리 그 고인범 목사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목사님 앞에 딱 가면 아이고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이래버린다고. 그만큼의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 그분 옆에 가면 그런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거기서 내가 이제 좀 간 거예요. 매혹을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내가 아주 매듭 몰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 고현봉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나는 그보다 더하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잘 됐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란 말이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내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알라를 믿든지 말이야. 지금 오늘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지 13일날 뭐 이스라엘이 말이지 이란을 막 침공해가지고 그게 뭐야 혁명수비대장하고 뭐야 그 군인 뭐 총사령관들 그리고 부사령관 그리고 뭐 대학 교수 그리고 핵 연구 뭐 핵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뭐 엄청 죽여버렸잖아. 그냥 죽이니까 또 뭐 이란에서는 또 가만히 있나. 그래서 자기도 무대포로 이제 이렇게 뭐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지 성정권을 넘어가서 쏘는 거 탄도미사일을 막 쏘고 지금 이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난리 천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니까 거기는 종교가 알라신을 믿잖아. 이슬람교단 말이에요. 알라신을 믿는다고. 그 알라신을 믿는 모든 사람 다 100%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일본에 있는 1억 인구, 북한에 뭐 김정은이도 그때는 김정은이가 그때는 나이가 몇 살인가 태어나지도 안 했지. 72년 70살 김정은이가 84년생인가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여튼 간에 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알라신 믿는 이런 애들 그리고 저 인도에 있는 뭐 신통에 믿는 몇억 명의 그 인도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키는 거 이걸 내가 여기다가 우려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망상이지.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때 누가 내 옆에서 말이지 그건 망상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면 내한테 맞아 죽어도 1000만 배는 맞아 죽는다고. 그때는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옆에서 그건 망상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으면 내한테 맞아 죽어도 100만 번 1000만 번 내한테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밀고 나갈 때라고.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의 망상이지. 그러나 그것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기독교를 그렇게 원치 않게 결과가 뭐냐
불교를 알게 해줘요. 하늘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응?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 안 그래? 자타일시 성불도 말이야. 나 모든 사람을 쉽게 불교용어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만들겠다 이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속인 범인 소인들 말이지. 지금 김건희라고. 김건희 저기 윤석열이 부인이잖아. 김건희가 한 행위를 보라고. 지금 어떤 일입니까 지금. 16가지 품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이지. 민중기라고 이 사람이 이제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다고. 김건희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가 2개가 빠져 있어. 엄청 큰 게 빠져 있다고. 거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마약 수사 무마를 했단 말이야. 여기 김건희가. 그 마약 수사, 거기 금액이 1조 원 단위가 돼요. 1조 원. 거기가 이제 김건희 저 오빠, 또 남동생이 아마 김진환이, 그리고 자기 오빠가 김진호인가? 김진호, 김진환이가 연관돼 있다고 추적이 된단 말이야. 그뿐만 아니에요. ODA라고, 캄보디아의 ODA, 네, 이야기했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해가지고 그 약자예요. Official O, Development D, 그래 Assistance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공적 개발 지원하는 거. 거기서 4조 원을 이렇게 캄보디아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했는데 거기서 4조 원이 몽땅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한테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60%는 70%는 김건희 돈이 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 돌아왔다고 판정이 인정이 돼요. 지금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 통일교도 일부 들어갔고 훈센 총리한테도 일부 들어갔고 한 20%는 훈센 총리한테 갔고 20%는 통일교에 갔고 한 60%는 김건희한테도 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단이잖아. 거기 조가 한 3조 원 정도 가깝다 이 말이에요. 마약의 1조 원 조단이야. 근데 몰라 이명박이는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비슷한지 그보다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명박이가 자원 외교를 해가지고 꼬불치는 돈이 있으면 이거는 빨리 그거는 화폐 혁명을 해가지고 빼내버려야 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 허경영 총재님한테 자문을 받아야 돼. 예.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허경영 신인님 그 몰래 찾아와가지고 하늘궁에 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의정부 교도소로 밤늦게 찾아가든지 내가 찾아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폐 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거는 내 생각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그 김건희가 그런 사람들은 이 뭐냐 하니까 나와 남을 분리를 해요. 그리고 돈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니까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이고 여러 영려전이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한바탕의 꿈이야. 꿈. 여몽 꿈과 같고 여몽 환상과 같고 포 이슬과 같고 여몽 한포 영 그림자와 같다.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야. 여러 영여전이자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른다. 즉 견성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다가 막 돈이라면은 막 양심이고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흡착한단 말이야. 거기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얼마 전에 그 오강수 민정수석 뭐 한 5일 하다가 그 이제 사표 써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해가지고 잘린 거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무슨 뭐 차명으로 해가지고 또 땅을 매입을 하고 말이지 차명으로 또 뭐 땅을 매입해가지고 차명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또 소송해가 받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몽한포영 여러 영여전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게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견성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리고 불교는 견성하고 성불이거든. 성불은 이제 큰 깨달음을 구하는 건데 안혹따라 삼약삼보지 무상정대각을 깨닫는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나 삼력삼보대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깨달아지나 이게 안 되지. 그런 것은 기독교인이 빨라. 하여튼 그런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알게 돼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또 불교하고 기독교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또 세상의 이치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어제 그 1041회 그 강연에 이제 그 어제 리바이벌 해주던데, 죄송할 때 보니까 미국은 목이라 그랬지. 미국은 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은 화라 그랬고, 우리는 토고, 중국은 금이고, 러시아와 북한은 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생목이거든. 어제 그 말을 했어. 수생목.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막 이렇게 으르르릉 이제 막 서로 이제 뭐라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으르르릉 하면은 뭐 필요한 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미국으로부터 저 군수 물자를 구입하잖아요. 비행기도 뭐 탄도 미사일이다 기타 뭐 엄청 이제 미국 그 방위 산업체로부터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이 아마 미국에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살려주는 거라. 그 수생목이라 그랬거든. 수생목이고. 그리고 목생화고. 화는 이제 일본이라. 일본은 미국으로 인해서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목생화. 그리고 화생토. 일본은 또 우리와 이제 이렇게 또 화생토가 되고, 일본은 화가 금이니까 일본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일본은 절대 바로 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화생토, 토생금이거든. 뭐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회적으로 다룬 것이 이제 주역의 세계거든. 그래서 주역의 세계에 달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소광결 선생이란 말이에요. 소광결 선생은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64,800년이 이제 그 선천이고 64,800년이 이제 후천이다. 뭐 이런 것도 밝혀내신 분이라고. 또 주역의 세계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최재우의 이제 생애와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최재우가 구도인의 길을 걸은 거예요. 구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에 온갖 다 성취를 해도 뭔가 하나 허전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암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암만 지식이 많고 또 암만 뭐 좋은 여자하고 데리고 살고 뭐 자기 자식이 암만 잘 됐다 하더라도 뭔가 허전함이 남아.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자신애로의 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찾는 거. 그게 뭐 불교로 말하면은 자기를 찾는 건데, 자기의 본심을 찾는 건데, 그렇게 이제 구도인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유교, 불교, 선교도 운이 다 했다. 이제는 천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은 사람이 최재훈 대선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치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고, 그것을 또 강정사는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강정산이고, 그러니까 강정산 대순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 태극도 대순질 같은 뿔인데 그 공부도 해야 되고, 김일부의 정력도 공부해야 되고, 최순 대신사의 동학도 공부해야 되고, 주역 공부도 해야 되고, 불교, 기독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싹 다 읽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이 허경영이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불로유예요. 불로유로 보면 썩질 않으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그
사진이라든지 이름이 들어가면 절대 우유가 썩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믿음을 굳건해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국내 정치에로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할 것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아직 출발 안 했죠. 조금 있으면 아마 그 G7, G7 저 캐나다 케니니스 키스인가 캐나다 그 알버트주 미국의 버몬트주 바로 위에 그 알버트주 케니니스 키스에서 이제 그 G7 그룹 오브 세븐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네 분을 포함해서 많은 신분들이 이제 가시는가 봐요. 조금 있으면 아마 출발 아직 이 시간에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출발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있고 어제는 6월 14일 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동호라고 있어요. 동호. 동호가 1992년생이에요. 1992년생이면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34입니다. 34인데 어제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아버지가 된 거죠. 어제 그 서울 삼청각에서 아마 결혼식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사돈 되시는 분이 이제 대전에서 대전에 중구의 문창시장인가 거기서 뭐 시장 번영회 회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보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분이 직업이 없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왜냐니까 어디 뭐 취업을 할 만하면은 뭔가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건드리니까 네, 그렇게 직업을 못 가지는가 봐요. 하여튼 이재명 그 대표 시절 때에 검사 150명이 달아붙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건 해도 너무한 거거든. 해도 너무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울고 말이지. 그래서 검찰청이 이번에 없어지잖아요. 검찰청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제 아마 곧 될 겁니다. 그럼 검찰청은 없어지고 어떻게 돼버리냐니까 검찰청은 새 등분 돼버리지 아마 검찰청이.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제 기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소청 또는 이제 공소청 아니면 기소청 이름이 그래 바뀌어버려요. 아직 뭐 기소청으로 바뀔지 공소청으로 바뀔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 되면 이제 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검찰청 법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죄지은 놈들을 그냥 놔두진 않았죠.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짐으로써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힘을 세 등분해 버리는데 첫째는 이제 공소청이나 기소청 그건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리로 가거나 그리고 이제 중수청이 있어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처 이제 이렇게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하나 따개지고 또 이제 하나는 국가수사조정위원회가 생겨요. 국가수사조정위원회 그리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돼 버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옛날에 그 검사들이 진짜 검사들 좋은 시절은 이제 뭐 다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그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내버리고 바뀌어지 버리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윤석열이가 검찰청을 없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아마 그게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특검 3법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특검 3법이 6월 5일 날, 그러니까 6월 3일 날이 이제 그 화요일 날, 6월 3일 날 화요일 날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있고, 6월 4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이제 취임 선서를 했고, 국회에서. 그리고 6월 5일 날이 목요일이죠. 6월 5일 날이 그때 국회에서 특검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요 세 개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검사징계법, 여기 이제 네 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6월 5일 날 통과되고 이제 5일 있다가, 왜냐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있다가 6월 10일 날 오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네 개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물론 이제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주호 국무총리 대행 겸 이제 교육부총리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죠. 이분이 지금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이 대체로 이제 이 특검 3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다음 이제 그 장관이 이제 다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 가지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의견 제시는 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그 이진숙이도 좀 이것은 하나의 좀 하여튼간에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어도 국회에서 넘어온 거니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거니까 국회의 의견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냥 뭐 그 사람들 보고도 그냥 아무 말 안 듣고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반대 의견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국회에서 넘어온 이 의견은 국민의 의견이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검 3법 및 이제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10일 날 화요일 날. 이때까지는 검사징계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만 했던데, 이제 이것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검사들 좋은 시절은 완전히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검찰청이란 검찰청 법규 없어져 버리니까, 공소청, 중소청, 중수청, 중수청, 이렇게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이 세 개로 분리가 돼 버리니까 검사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제 10일 화요일 지나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거기 통과가 됐기 때문에 6월 12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절차가 그래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이제 법이 그렇습니다. 특검 3법을 이제 철행하는 법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한 사람씩 검사를, 특검을 이제 상신을 했습니다. 상신을 했는데 6월 12일 목요일 밤 11시 조금 넘어서 대통령이 바로 결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란 외환의 특검, 특별검사는
조은석이라고 조은석을 이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을 앉혔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이 세 사람을 바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뭐 어떤 사람을 좀 빠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 3일 걸리는데 오후 2시, 3시에 넘어와가지고 밤 11시에 했으니까 한 7시간 걸린 거죠. 나는 그거 좀 늦다고 생각해요. 나는 3시에 넘어와 버렸으면 4시나 5시에 바로 통과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보다는 좀 늦더라고 보니까. 딴 사람은 이재명이 빠르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늦어. 내가 보면 속이 답답하다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2일 날 그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6월 13일 날 새벽 4시에 저기 금요일 날 새벽 아침이죠. 그때 뭐 그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이제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그냥 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많은 그 혁명 수비대 이제 그 총사령관, 그리고 이란 총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그 아주 이란에서 유명한 대학교 총장, 그리고 핵 개발에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 많이 이제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사드, 이제 이스라엘 정보처에서 뭐그 간첩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알려줬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방공호에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거기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란에도 그 방공망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제거를 시켜놓은 거 봐요. 제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걸 방공망을 좀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방공망이 지금 이제 다 뚫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충 됐나? 토요일은 그 뭐 어제 토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했고 뭐 대충 그렇네요. 대충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걸 보면은 북극 항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아마 부산은 세계적인 항구 도시가 되니까 엄청 부산이 발전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하고 삼성중공업 주식이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요. 그 사람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 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왜냐니까 세빙선하고 관계 있으니까, 북극 항로하고 관계 있는 그 세빙선을 만드는 데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됐는데, 나도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뭐 관련한 앱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3년 전에 대통령 나가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경기도지사도 이제 그만두고 대통령도 떨어지고 실업자잖아. 안 그래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인천 계양을에 저게 계양을에 그 송영길이가 이제 사표 쓰고 그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지. 그때 그 되기 전이니까, 자기는 이제 실업자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2020년 3구 대선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실업자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 뭐 자기 재산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벌어들여야 되잖아.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주식이거든. 주식. 자기 전문가다고.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말로 주식의 빠꼼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완전히 조작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양 주식, 그러니까 조선주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이 됐잖아. 국회의원 되다 보니까 뭐 옆에서 그 주식 사면 되나 이렇게 하니까 뭐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그 주식이 지금 나눴으면은 3배로 뛰었다 그러더라고. 3배로 뛰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해가지고 완전히 막 알거지가 함대기도 하고 주식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적도 있고 이래요. 물론 뭐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허경영 신임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안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니까, 반드시 세계 황제가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듯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허경영 온 인류는 신인님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는 신인님을 찾는 것이 인류 역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칭 내가 신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는 그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저걸 못 알아볼까? 이게 신비해요. 나는 다 알았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육도 중생이라 그러거든. 지옥, 악이, 수라, 인, 천 이렇게 해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 천 이게 육도 중생이라고. 그 위에가 육도 중생을 넘어서면 이제 성문이 있고, 그 위에는 영각이 있고, 그 위에가 보살이고, 그 위에가 이제 부처다 이제 이렇게 10단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성문을 이야기했거든.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번에 신인님이 신인님의 하시는 말씀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육도 중생을 떠나면은 알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성문이라 그러거든. 그렇게 와요. 그리고 성문 위에가 영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고, 보디사트바고, 그 위에 이제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기독교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인데, 그 말에 내가 크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곧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일 우리 교수님께서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불로유에 대한 이 진실 이런 것을 알려지게 되면 한순간에 세상이 뒤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는가 모르겠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와가지고 다음 주 또 6월 24일, 25일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인가? 네덜란드에서 하지. 거기서 이제 나토 회의에 또 참석을 할 예정이라 그래요. 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 이게 이제 좀 그것도 지금